얼마 전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윤정숙 씨. 그런 그녀가 노숙자 신세가 되는 데는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도 적선처럼 얻은 몇 푼의 돈으로 간신히 한 끼를 때우던 정숙 씨. 그런데 그때 예식장 간판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라도 홀린 듯 예식장으로 향하는데요. 혹시 하객처럼 꾸며 공짜 밥이라도 먹으려는 속셈일까요? 하지만 그러기엔 그녀의 행색이 너무나 튑니다. 게다가 결혼식장 손님들이 조금씩 그녀를 알아보는 듯한데요. 정숙 씨가 뭔가를 보고 몹시 놀랍니다. 신랑 신부의 이름을 확인하고 경악하는 정숙 씨. 과연 누구의 결혼식인 걸까요? 여기가 어떻게? 중간지치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게 뭔 짓들이야? 정숙 씨 남편 양남준 씨가 집 나간 아내 몰래 결혼을 하려 했던 겁니다. 조강지천, 너하고 난 이미 난이야 난. 모르고 계셨나 보네. 뭘 몰라 내가? 우리 이혼했어. 그것도 석 달 전에 이미. 알아? 뭐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혼을 했단 말이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정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이혼을 당하고 남편의 결혼식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개월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정숙 씨. 그리고 잔인하게 아내를 배신한 남편 남준 씨. 이들 부부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정숙 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 상담만 받는데 돈 받나요?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이혼 소송. 정숙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윤정숙 씨가 가출했을 때 남편께서 이혼을 진행해서 전혀 모르셨다는 거죠? 네, 꿈에도 몰랐어요. 하도 이혼하자고 해서 나만 눈에 안 띄면 못할 줄 알았는데. 이혼을 처음 알게 되신 건 여기 오기 전에 알았어요. 그것도 우연히. 사실을 알고 2주 안에만 항소를 제기하면 되니까 1심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는 가능합니다. 근데 가출하신 것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요. 가출 그거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정숙 씨가 털어놓은 사연은 이랬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남편 앞에서 기 한 번 못 펴봤다는 정숙 씨. 일찍 왔네요. 너 뭐 하는 인간이야?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벌어둔 돈으로 편히 먹고 사니까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지? 왜 그래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정숙 씨를 벌벌 떨게 한 카드 사용액은 겨우 30만 원 남짓.
네가 뭐 한다고 카드를 한 달에 30만 원씩 쓰고 다녀? 그래 그건 또 뭐냐? 이리 가져와봐. 안경 안 가져? 저 비싼 거 아니에요. 저 10,000원에 4장이라고 싸길래. 벗고 사니? 벗고 사나? 쓸데없이 이런 걸 사드리니까 카드값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가서 물러올게요. 야, 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니? 빚지는 거. 그래, 빚지는 거. 잘 알면서 외상으로 카드를 긁고 다녀? 그게 다 빚이야, 빚! 아유, 말이야. 이 세계의 경일기지. 그러니까 네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거야.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래요. 한 달 생활비 50만 원에서. 시간! 네가 나 없이 고생 짤짤이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비켜, 나 간다. 어디 가요? 몰라서 묻니? 나 오늘부터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고 이 상판떼기 하고 내가 이러니 집구석에 들을 마음이 나겠니? 형이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10원 한 장도 내 마음대로 안 쓸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네 카드 다 막아놨어. 아 참.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는 보내준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남편 남준 씨. 아내 정숙 씨에겐 유난히 인색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후 한 달에 한 번 남편 남준 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생활비를 타러 가야 했던 정숙 씨.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려 폐지까지 죽고는 했다는데요. 저기 사모님, 이게 다 뭐예요? 값 좀 잘 좀 쳐봐요. 아휴, 이러면 사장님이 더 화내실 텐데요. 내 사정 잘 알잖아요. 그 애는 사무실에 있나요? 아니 사장님 퇴근하셨죠? 그럼 내일 다시 와야겠네. 저것도 내일 와서 받아갈게요. 예예. 아유. 예. 구두쇠. 와이프한테 폐지까지 죽게 하고. 그 사장이 생활비 안 주려고 일부러 피하는 거 맞지? 맞아요. 그거 제가 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 저렇게 되나? 와이프가 불쌍하지. 아이고 참. 남편을 못 만나자 결국 남편이 따로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간 정숙 씨. 어디야? 아버지 또 못 만났어? 아니야. 만나서 생활비 받았어. 금방 갈게. 너 좋아하는 반찬거리 사갖고 갈게. 남편은 생활비 한 번을 제때 편하게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거 갖고 가! 정숙 씨 남편은 왜 이토록 아내를 모질게 대하는 걸까요? 여보, 뭘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사실 남준 씨는 대놓고 내연녀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꼴 당하기 싫으면 이혼해주면 될 거 아니야. 몇 년째 노골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괴롭혀온 남편. 하지만 정숙 씨는 이혼이 죽기보다 싫었다고 합니다.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나갈 자신이 없었던 건데요. 어머, 내가 한 장을 밟았네. 그럼 챙겨가세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드실
아유, 저 거머리. 남편과 내연녀의 횡포와 모욕까지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당신이 정숙 씨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서 밥 먹어. 생각 없어. 너 요새 왜 그래? 어? 결혼 날짜까지 잡은 애가. 결혼 비용 때문에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버지가 5천만 원은 틀림없이 해준다고 했다니까. 나 결혼 안 해. 이거. 엄마 아빠랑 상관없이 하라니까 왜 자꾸. 아무래도 김서방한테 결혼 날짜를 앞당기라고 해야겠다. 너 전화기 어딨어? 응? 어딨어? 전화하지 마. 안 받을 거야. 왜? 싸웠어? 엄마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끝냈어. 뭐? 왜? 아버지가 그이 불러서 결혼만 시켜주고 남은 한 푼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결혼할 거면 하고 말 건 말라 그랬대. 그래서 못하겠대? 딸이 돈 때문에 약혼자에게 파혼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숙 씨. 이 일로 정숙 씨는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달 후 남편 남준 씨가 아내와 딸을 집에서 내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니들이 날 속이고 집문서로 대출을 받아? 희영이 아버지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희영아 아빠 날로 빌어. 어차피 엄마 이름으로 된 아파트잖아요. 그냥 위조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아버지랑 이혼해. 왜 그래? 유자료? 네 엄마가 뭘 했다고 유자를 받니? 이날까지 누구 덕이 먹고 있고 살았는데. 네, 니네들이 이럴 줄 알고 집문서 다 내 명으로 바꿔놨어. 너 꾸지 마라. 뭐 유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야, 무슨아? 그렇게 모녀는 빚만 떠안은 채 남편에게 쫓겨나 힘든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 후 정숙 씨는 노숙자가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혼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마주한 부부. 원래는 제 명이었는데. 남편이 정숙 씨가 없을 때 진행했던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 아내 정숙 씨 측이 항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명의로 돼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빌미로 집도 뺏기고 딸과 함께 쫓겨나기까지 한 거군요. 네. 화를 낼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그 빚은 남편분이 대신 갚아줬나요? 아니요. 제 이름으로 진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쓴 돈을 제가 왜 갚습니까? 안 그래요? 애초에 대출을 왜 받으신 건가요? 그건 딸애가 돈 때문에 파혼을 당한 걸 알고 나서 제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딸 때문에 충격을 받고 난생 처음 경제적인 독립을 꿈꾸게 된 정숙 씨. 휴대전화 매장이 잘 된다는 얘기만 듣고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차렸습니다. 우리 잘 되겠지? 그럼 잘 되겠지. 그러나 정숙 씨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야? 가게 문을 연 지 한 달도 안 돼 휴대전화 3천만 원어치를 도둑맞은 정숙 씨. 하루아침에 가게는 망했고 남편에게 들켜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딸과 어렵게 살게 된 정숙 씨. 대출금을 갚아보려 했지만 이자조차 갚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딸은 월급까지 압류당하고 직장마저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진짜. 대출 이자라도 갚으려고 정숙 씨는 다단계 화장품 방문 판매를 시작했지만 장사가 안 돼서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정숙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정숙 씨가 남편이 운영하는 고물상 사무실로 남몰래 찾아들었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남편 돈을 훔치기라도 할 생각일까요? 정숙 씨가 찾고 있었던 건 남편 고물상의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도장. 정숙 씨는 왜 이런 것을 훔치려고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제가 말씀드린 서류는 다 가져오셨죠? 네. 근데 정말 안 들킬까요? 남편 이름으로 핸드폰도 만들었고 제가 시키신 대로만 하면 별 문제 없어요. 정숙 씨에게 남편 도장과 서류를 훔치게 한 사람은 뜻밖의 대출 브로커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숙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편의 이름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요. 그 액수도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게 서류만 제대로면 까다롭게 안 굴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들어가 보세요. 정숙 씨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돈을 벌어 남편이 알기 전에 갚아버리면 되겠지 생각했다는 정숙 씨. 서류는 다 됐고요. 남편분 명의 대출이니까 일단 전화통화로 확인 좀 할게요. 남편은 모르는 상황. 대법체 직원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걸까요? 네, 여보세요? 양남준 씨 되시나요? 네, 제가 양남준입니다. 대출 신청하셨죠? 네, 맞습니다. 고물상 운영하시는 거 맞으시고요. 네네. 미리 남편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브로커가 남편인 척 대법체 직원과 통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정숙 씨. 중개 수수료는 30%, 300. 수십억대 부자 남편을 두었지만 그 남편의 이름을 빌려 고작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정숙 씨. 그나마도 대출받은 돈 1,000만 원 중 무려 300만 원을 브로커에게 줘야 했지만 빚에 쪼들린 정숙 씨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세상은 끝까지 정숙 씨 편이 아니었습니다. 양남준 씨 핸드폰이죠? 저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대출 받으신 건이 대리인이 진행하신 거라서 오늘 직접 양남준 씨 업장으로 저희 직원이 찾아갈 겁니다. 뭐라고요? 대법체 직원이 남편을 직접 찾아간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던 정숙 씨. 남편을 만나기 전에
대법체 직원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남편의 고물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미치겠네. 온다는 시간은 다 됐는데 벌써 온 거 아니야? 저 사모님. 사장님이 오시라는데요? 저기 없다고 좀 해주세요. 가보니까 없다고. 야야야야야야! 너 어딜 도망가? 어? 여보, 이게 한다 하니까 이제 아주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이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어? 잘못했어요, 여보. 제가 그 돈 바로 갚을게요. 그 돈 하나도 안 썼어요. 내 인감도자하고 서류 훔쳐간 거 그거 도둑질하고 사기야. 아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여보. 응? 하루 시간 준다. 이혼하든지 경찰서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알았니? 전화번호마저 바꿔버리고 잠적한 대출 브로커. 정숙 씨는 대출 사기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브로커한테 준 3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나머지 돈은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빌미로 자꾸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혼을 피하려고 가출을 하신 건가요? 네, 시간이 지나면 화도 풀릴 거고 어떻게든 제 손으로 해결해서 들어오면 좀 잘 될 줄 알고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도 없는데 신랑이 이혼 소송을 낼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 뒤에서 뒤통수 치는 여잔데 언제 뒤에서 칼로 찌를지 알 게 뭐예요? 누가 저런 여자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사정이 어찌됐든 아내가 남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잘못은 분명한 상황인데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00만 원 때문에 그걸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다 내 돈이에요. 저 여자는 평생 한 푼도 번 적이 없다니까. 너 돈 번 적 있어 없어? 앉으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원고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피고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이미 피고에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었으므로 이혼 결정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과연 정숙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가 가출한 틈을 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공시송달로 인해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아내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데요. 남편의 이혼 제기 사유가 드러나면서 항소는 했지만 아내에게 무척 불리한 소송이었습니다. 양희영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기 한 번 못 펴고 사는 엄마를 보아온 딸 희영 씨. 피고 측에선 부부의 하나뿐인 딸 희영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에게 원고 양남준 씨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아버진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여자랑 산다고 자식인 저한테까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딸의 증언으로 재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대출 사건이 벌어진 후 아버지를 만난 희영 씨. 네 엄마 감옥 보내기 싫으면 이혼하라고 설득해. 약속하셨던 제 결혼 비용 5천만 원 주세요. 그럼 엄마 설득해서 이혼하라고 하고 제가 결혼해서 엄마 모시고 살 거니까. 건 걱정 말고 너나 약속 지켜. 근데 왜 김서방 안 오냐? 전화통화 끝나면 금방 들어올 거예요. 김서방 그냥 갔어요. 희영 씨 약혼자가 오기로 했던 자리에 아버지의 내연녀가 등장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는 왜 왔어요? 내가 안 왔으면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겠지? 여보, 속지 말아요. 내가 요 앞에서 뭘 봤는지 알아요? 사실 희영 씨는 이 자리에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남전 씨는 희영 씨가 파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 희영 씨가 엄마를 위해 아버지에게 결혼 자금을 받아내려고 한 건데요. 아버지의 내연녀가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뭐야? 아, 파혼했다니까. 결혼 비용 말고 한 푼은 못 준다는데. 아, 뭐하러 내가 이 결혼을 해? 아, 그래도 의리상 좀 더 숨겨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쟤 결혼한다는 말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희영아, 너 그게 사실이니? 예,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거짓말 잘하니? 어? 못되겠지. 지엠이 닮아가지고 거짓말 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으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네가 뭘 안다고 나서기를. 엄마가 뭐 때문에 불법 대출까지 받았는데 돈이 그렇게 소중하면 돈이나 끌어안고 사세요. 저런 여자 때문에 나랑 엄마 가슴에 피멍 들게 하지 말고요. 아니 이게 그래도 끝까지. 어휴, 그래 효녀났다 효녀났어. 그날 아버지에게선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희영 씨.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는 엄마를 설득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엄마 정숙 씨는 집을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석 달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는 아버지의 이혼 요구를 피해 달아났지만 아버지는 그 틈을 이용해 이혼 소송을 착착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엄마 정숙 씨도 모르게 이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치는 정숙 씨 모녀. 과연 아버지와 그 내연녀를 상대로 정숙 씨 모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피고, 집을 나간 석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50평생을 헛살았더라고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의탁할 친구도 하나도 없고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몸도 약한 데다가 잘 것도 제공받아야 해서 잘 써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몇 푼 있던 돈도 다 없어지고 흘러 노숙자 신세가 돼버렸죠. 집 나간 동안 이혼당한 줄도 모르고 빚 갚을 돈을 벌어 돌아가겠다는 생각만 했다는 정숙 씨.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 눈에 들어온 한 남자. 도망친 대출 브로커가 분명했습니다. 그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따라가다가 얼떨결에 찾아 들어간 곳이 결혼 예식장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신부와 잘 아는 사이인 듯 했는데요. 고마웠어, 오빠. 덕분에 이혼도 아주 쉽게 됐고. 이모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요, 보세요. 남의 잔칫집에서 소란을 피울 수가 없어 브로커를 살피며 예식장을 숨어 다니던 정숙 씨.
그녀의 눈에 띈 신랑 신부의 이름, 바로 남편과 내연녀의 결혼식이었던 겁니다. 아니다. 대출 브로커가 원고의 내연녀인 이경아 씨와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고요? 네, 분명 그 사람이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머리도 안 좋은데 소설 쓰이라고 애쓴다 애써. 원고, 표현을 좀 자제해 주세요. 소설도 거짓말도 아닙니다. 당일 결혼식장 CCTV에 대한 동영상 검증을 신청하겠습니다. 과연 정숙 씨의 주장대로 내연녀와 대출 브로커는 아는 사이일까요? 아는 사이라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정숙 씨 부부의 이혼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증거로 제시된 결혼식 당일 예식장 CCTV 속엔 사건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대출 브로커와 내연녀 이경아 씨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대출 브로커라는 걸 피고 윤정숙 씨 말고 누가 알고 있나요? 설령 문제의 브로커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현재 법률상 아내인 이경아 씨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갑제 12호증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하면 저기 보이는 대출 브로커는 바로 이경아 씨의 이종사촌 오빠인 이선기 씨였습니다. 내연녀와 친척 관계인 남자, 그리고 그에게 사기를 당한 본처 정숙 씨. 피고 측에선 사건 배우의 음모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선기 씨는 대출 사기 전과 3범이었습니다. 피고 윤정숙 씨가 대출 브로커 이선기 씨를 만나 불법 대출 유혹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고 그 일을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요?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정숙 씨 부부를 이혼시키려 안달이 나 있던 내연녀 이경아. 정숙 씨가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휴대전화 가게를 열었다는 걸 알고 이종 사촌 오빠인 이성기와 공모해 가게를 망하게 만듭니다. 잘하고 있고. 야, 빚을 없이 했지? 확인해봐. 오빠 이번에는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줘. 알았지? 걱정 마. 앞으로도 부탁 많이 할게 오빠. 고맙다. 그 일로 정숙 씨와 딸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일은 더욱 쉬워졌습니다. 그 후 더욱 어려운 형편에 빠진 정숙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불법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브로커 비용만 받고 도주해 정숙 씨를 이혼에 이르게 몰아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이거 알았어? 원고,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님, 피고 윤정숙 씨와 원고 양남준 씨의 이혼 판결은 애초에 윤정숙 씨의 부재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많고 위자료 재산 분할 등 피고가 권리를 찾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혼 판결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러난 사건의 배우와 정황은 정숙 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숙 씨의 가출과 불법 대출은 재판에 불리한 상황.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판결합니다. 본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에 따르면 피고에게 혼인 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등 그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판결은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후 아내 윤정숙 씨는 남편 양남준에게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까지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아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